그 다음에 얘는 앞으로만 전진할 거니까 과거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연결해서 개념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있죠. 개념, 그러면 개념이랑 이제 계산 문제 하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오류수정 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제 오류수정이 되겠어요. 오류수정. 근데 이제 기업에 가보시면 기업에는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죠? 잘 안 하고.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이게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판단을 좋아합니다, 우리 회계 중에서. 판단을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거랑 이거 큰 차이점은. 얘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최선이었고 그 이후의 기간에 이제 합리적인 정보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한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얘는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류 수정은 이렇게 봐요. 한 번 더 판단, 중대한 오류인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중대한 이 오류가, 너가 잘못한 이 오류가 정말 중대한 오류야? 아니야. 이거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요. 만약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요. 그럼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는 이쪽 개념은 뭐 제시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10만 원의 매출 누락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매출이 100조예요. 그럼 100조인데 10만 원 누락한 게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뭐예요? 그냥 영업 외적 수익으로 단기에 손익에, 작년에 잘못했지만 그냥 단기에 그냥 녹여가지고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영업 외적 손익으로 그냥 단기 손익으로 그냥 인식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가볍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900번대 정규오류 수정 손실, 900번대 정규오류 수정 이익 있죠? 걔가 중대하지 않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을 누락했대요. 3분의 1이라는 매출이 뭐예요? 누락하면 정부 용자한테 엄청난 뭐야? 오류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냥 가볍게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뭐야? 이 금액을 만약에 반영했다라면 이익잉여금이 더 쌓여져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소급법에 의해 가지고 뭐야? 중대는 소급법에 의해서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해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는 이 그런 어떤 회계 처리가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에 수정하고 중대하다면 소급법에 의해 수정하고 중대하지 않는 오류라면요 영업의 손익으로 가볍게 처리한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시험에 만약에 낸다면 이게 반대로 되잖아요. 중대한 오류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반대로 냈을 때 그걸 좀 그죠?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두 가지 한번 볼게요. 특수한 경우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더 좀 커 보이는 개념입니까? 추정이 더 커 보여? 정책하고. 정책 결정하고 뭐야? 그게 일단 정책에 따른 세부적인, 그죠? 얘가 이제 전략이라면 얘는 뭐야? 그냥 전술 정도? 정책이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좀 새길 때 그냥 얘가 형님이라면 얘는 동생이고 군대로 치면 얘는 장군이라면 얘는요 쫄병 정도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이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볼게요. 구분하지 못한대요.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얘가 추정의 변경인지 정책의 변경인지 잘 모르겠대요. 앞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저쪽에 왜 자꾸만 이렇게 코로나도 지금 피곤한데 갑자기 또 전쟁까지 일으켜 가지고 기름값만 오르고 이것들이 다 있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찍고 있네. 내가 또 이상한 말 해야겠다. 빠뜨려 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참아야 돼. 그죠? 혹시. 그래서 이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죠. 잘 모르겠다. 그럼 앞에 있죠. 앞에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이거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 앞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망을 보고 와요? 쫄병이 가서 보지. 장군이 가서 보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뭐예요? 쫄병이 뭐죠?
잘 못한다라면 추정의 변경을 본다. 근데 두 번째는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일어난 거 확실해요.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동시. 얘도 나타나고 정책도 나타나고 그죠? 추정도 나타난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히 두 개 나타났다. 그러면 그죠? 식당에 두 명이 나타났어요. 그죠? 장군하고 쫄병이 나타나서 그럼 누구부터 식사를 해야 돼요? 당연히 형님부터 식사하고 그다음 동생이 뭐예요?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발생했다라면 정책의 변경 효과를 뭡니까? 1순위 일단 먼저 반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순위가 그죠? 동생이 그저 쫄병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순위는 추정의 변경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개념을 좀 익혀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익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보시면 크고 작고에 따라 좀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기업의 환경, 새로운 정보 획득, 경영의 축적에 따라 업데이트한 거잖아요. 추정치를 처음에 추정치, 회계적 추정치와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꾼다든지. 자, 이 중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요걸 넘어가야 돼요. 추정의 변경은 여기 추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잔존가치는 추정치니까 되고 이것도 뭐예요? 되잖아요. 방법을 바꾸는 거 그건 뭐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하는 모형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정책의 변경 되겠습니까? 정책의 변경.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는 걸 가려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개된 최근의 기출문제 중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상각률, 그죠? 추정의 변경. 아, 이거 뭐야, 이거, 변경법. 정책의 변경. 되겠습니까? 감가상각 방법이잖아. 이거 추정이 알아야 되죠. 이게,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내용이 되겠습니까? 추정. 정책의 변경 되겠죠? 이 두 개가 헷갈린단 말이죠. 이 두 개가 헷갈리니까 반드시 뭡니까? 이거는 알아야 되죠. 그죠? 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그저 추정의 변경이다. 이걸 꼭 통제하시면 두 개 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급법은 말 그대로 소급 변경 후의 금액으로 있죠. 소급하는 방법 그 정도 알아두고요. 전지법이 중요해요. 전지법은 정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데요. 전지법은 여기에 그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지법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뭐야? 새로운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영이 뭐예요? 여기서 단계와 단계 이후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 글씨가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단기와 플러스 뭡니까? 단기 이후에 반영한다. 이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개를 반영. 단기 이후에만 반영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단기와 단기 이후에 그죠? 기간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전지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계산 문제 볼 건데요. 내가 이제 그죠? 변경한 시점에 뭡니까? 전후가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변경을 새로 하려는 시점에서 넘어온 인수인계 받은 뭐야? 장부 금액 등만 알면 돼요. 그거를 먼저 통제하고 그걸 변경 후의 방법으로 나눠서 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전지법 나오면요. 변경 시점에 넘어온 장부가액 있죠? 그걸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소급법은요. 소급법은 정책의 변경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지법은요. 추정의 변경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류수정은요. 단기일괄 처리법. 물론 중대하지 않으면 단기일괄이지만 중대하다면요. 소급법에 따라 소급하는. 그죠? 요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정도 보시고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너무 오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아.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에 관한 계산 문제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일은 X1년에 취득한 기계장치 100만 원을 생산량 비례법, 그러니까 생산량에 비례해서 있죠. 강가상각 해오다가 1차 연도, 2차 연도 했단 말이죠. 그럼 강가상각 누계가 얼마입니까? 36만 원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만 원짜리인데 36 상각했으니까 64만 원이 뭐야? 하여튼 64만 원이 장부가액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죠? 하여튼 이랬는데, 얘를 이제 정액법으로, 그죠? 생산량 비례법은 뭐예요? 정액법으로 바뀌기로 했다고요. 강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지법이죠. 전지법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요거만 알면 돼요. 자, X3년도 1월 1일 시점에 뭔가, 내가 인수인계 받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기계장치 100만 원이고, 여기 밑에 있는 거요. 강가상각 무게 감로라가 좀 약칭하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냐면, 이걸 알아야 되죠. 36만 원. 36만 원을 차감해가지고, 뭐, 여기에 장부 금액 있죠. 64만 원이라는 걸 딱 알아채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거까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딱 해서, 요거 딱 됐습니다. 요거 해서. 자, 그리고 물어보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딱 요 시점에 내가 그저 받아가지고 이제 강가상각 변경했대요. 정액법으로. 근데 강가상각 변경 후에 뭡니까? 요거 후에 잔존 내용 연수 몇 년이라고요? 8년이에요, 8년. 남아있는 연수가 8년이라고.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 잔존 내용 연수는요? 잔존 내용 연수는 8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요만큼을 딱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변경해서 1년 동안 후에 강가상각 할 금액은 얼마냐, 그죠? 어려워, 이거 나누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1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지금 요거를, 그죠? 이렇게 36만 누계해서 내가 변경 시점에 장부가액을 찾고 남아있는 기간에 있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전혀 전지법 어렵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시점 있죠. 변경된 그 시점에 장부가액을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고전 문제 하나 있네요. 예전에 이건 안 하려다가 그냥 혹시나 하고, 그죠?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공개 기출인데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하도 문제가 없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있죠. 3일이 외부 감사인님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이게 좀 뭐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있죠. 지금 잘못된 사항을 2개가 있어요. 뭐 하나, 2개 있죠. 매출 관련 기타 사항 한 2개가 뭔가. 예, 외부 공인회사가 지적질을 한 거예요. 이거 반영 안 했지 않냐. 이거 반영해서 뭡니까? 안 했을 때 얼마야? 2억이죠. 그럼 이거 반영한 후에 제대로 된 수정이익은 단기 수령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런 거 안 했을 때 2억이니까 2억 찍고 2개를 반영했을 때 있잖아요. 수정 후에 단기 수익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2개를 읽어보고 여기에 과연 단기 수익에 더해지는 차이가 있는지 빼는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억 중에 2억에서 스타트 해볼게요. 읽어보니까 올해가 X1년도예요. X1년도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X1년도에 12월 26일 날 위탁 판매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위탁을 발송했고 실제 물건 팔린 거는요. 이때 수탁상품을 이때 수탁자가 있죠. 그 다음 연도에 아마 팔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3일은 발송 시점에 뭐야? 요 시점에 매출 잡았네요. 뭐야 얘는. 지멋대로 뭐 물건 보내고 바로 매출 잡았다는 거죠. 원가가 4억이고 아니 매출 총이익이 20%니까 매출 4억이고 매출 원가는 뭐 8이니까 20%니까 뭐 3억이요? 그죠? 80%니까 4%면 3.2억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수익이 실제로 원가 3억 2천, 매출 4억 잡으니까 8천만 원이 뭐야? 그럼 0.8억이 뭐야?
이 안에 과대 계상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익 잡으면 안 되는데 수익 지금 있죠. 이익을 이만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만큼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0.8억을 빼야지 정확하게 될 것이고, 잘못 잡았으니 그거 하나 고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볼게요. 그래서 올해가 X1년도인데, X2년도 1월 달에 현금 출납장을 보니까, 2월 달에 작년도 12월에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 있는데, 사용했어요, 전에. 그런데 이걸 결제된 뭐예요? 날짜가 이날이라서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 시점에 발견했으나 3일은 X1년도에 뭡니까? 재무제표에 어떠한 것도 이거를 회계 처리 안 한 거야. 아니, 뭐, 비용은 발생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X1년도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거를 지금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를 뭐야? 1,000만 원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억을 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을. 그럼 결국은 뭐야? 1억 1,000만 원이 이걸 고쳤을 때 진실한 의미의 단기순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있는 내용도 아무거나 해석강이 없거나 조금 내용들 좀 오래된 거라서 그냥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하세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 강의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있죠. 예, 주당 순이익 한번 이거는 같이 해봐야 되겠네요. 요거는 그죠, 가성비가 조금 안 좋은 거, 살짝 안 좋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쉽게 내면은 이런 문제, 어렵게 내면요 계산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요새 주식 투자 뭐 사람들 많이 하시던데, 그럼 뭐 펄할지 EPS랄지 이런 개념이 막 나올 건데 뭐 그런 개념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EPS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EPS는 딴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있죠, 단기 순이익에서 뭐예요? 이걸 발행한 주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당 도대체 있죠, 이익이 얼마일까? 그러면 비교했을 때 규모가 다를 때 한 주당으로 나눴을 때 두 개를 비교하면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뭐예요? 경영성과에 대한 있죠, 대한 보통주를 한 지분으로 측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주당의 순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EPS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고, 요새는 보면 전부 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에서 EPS가 나와요. 단기 순이익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 주식의 수를 넣어주니까 결국은 한 주당의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EPS를 구해봐라. 얘가 가장 대표적인, 그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요.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다고 보는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보통 나오는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뭐야, 그죠? 뭐 5문제 나오는데 한 3문제밖에 안 나왔으면 다른데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풍선을 것처럼 뭐 이런 데서 한 2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은 한 1문제 정도가 일반적인 있죠, 패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EPS가 뭔지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EPS를 구할 때 기본 주당 순이익은 크게 요소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보통주 단기 순이익을 뭘로 나눠요? 가중평균 그죠? 보통 주식수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보통주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가 있으면 우선주 배당금을 뺀 나머지를 있죠,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 이거예요. 이 분모에 있는 있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얘를 구하면 뭐야? 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나눠주면 되는데. 그래서 EPS의 핵심은 뭐예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조금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